여기 도산서당에서 동북쪽으로 약간 뒤편에 큰 나무 하나 보이죠? 그게 잉입니다. 그래서 도산서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도산 이제 서당이거든요. 요 뒤에 이제 나무가 이제 있고 요렇게 요래놨어요. 그럼 이쪽은 산줄기가 들어오는 곳이라서 지맥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 건물도 안 올려놓습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유성룡 고택, 그때 태식잉육할 때 유성룡 고택 기억납니까? 잉 있던 거. 거기에도 뒷마당 그대로 비워놨죠. 기맥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백당도 뒷마당을 그대로 보호한 것도 잉에서부터 6까지 저절로 흘러내려오도록 기맥이 손상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 종묘, 서울의 종묘도 상덕궁을 지나서 종묘까지 내려올 때 기맥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나무들을 심어놔서 사람들이 못 다니게 만들어요. 도산서당도 이런 것들이 풍수적으로 다 매김질되어 있다. 그래서 남명조식 선생님이 큰 학문을 이룬 것은 태계 이황이 못 따라갈 정도로 큰 학문을 이뤄놨다고요. 엄청나게 큰 학문을 이뤄놓습니다. 그걸 후학들이 풀지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남명조식 선생님이 뭐라 그랬느냐, 돌아가실 때 하는 말입니다. 나는 살아생전에 비단을 짜다 말았고 이황은 그래도 배 한 필은 다 짜고 죽었구나. 이런 소리를 한다고. 그릇이 너무나 큰 거였어요. 그래서 다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황은 배 한 필을 그래도 다 짜고 한 역할을 하고 가는구나.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게 어디랑 마침 또 연결된다? 실사마을이랑 연결이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명조식이 단성소를 올릴 때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단성소, 그때가 명종이죠. 그죠? 문정왕후의 아들인 명종이 이제 했을 텐데, 국군사 사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의 임금은 사직을 위해서 죽어도 된다는. 제가 왕릉에서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종묘 사직의 고하나이다. 자, 그럼 종묘는 뭐고 사직은 뭐죠? 요 궁전이 있고요. 그죠? 경복궁이 있고 이쪽으로 종묘를 만들고 이쪽으로 사직단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종묘 사직에게 고하나이다. 이러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종묘는 이시왕, 요 종로 3가 있잖아요. 그죠? 이시왕조의 조상들을, 신위를 모시는 곳입니다. 사직은 오곡백과 토지신을 이야기합니다. 토지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 왕은 이걸 좋아했겠습니까? 이걸 우선이 했겠습니까? 이걸 우선으로 했겠습니까? 왕은, 이시왕조는 종묘를 당연히 우선했죠. 자기 왕조가 다른 왕조에게 빼앗기면은 종묘 자체가 존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성계가 유하도 회군을 쫙 하고 들어오면서 부시기 시작한 게 종묘부터 부십니다. 고려 왕조의 종묘부터 부시면서 자기 종묘를 세우려고 고려 개성이 일단 세웁니다. 그랬다가 반발이, 그러니까 원래는 안 세우려고 그랬지, 한양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많았으니까. 근데 주변 신하들 때문에 종묘를 일단 고려 종묘를 허물고 그걸 세우려 하다가 이제 한양으로 가게 되는데, 왕 입장에서는 사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종묘가 우선입니다. 근데 남명조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아니, 백성은 바뀐 적이 없다. 신라 왕조가 바뀌든 고려 왕조가 바뀌든 조선이 바뀌든 왕조가 바뀌었지 백성이 변하는 건 아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그래서 국군은 죽어도 된다. 사직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국토를 위해서 죽어도 된다. 그리고 단성소를 이제 올린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 사직, 백성에게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또 하나의 소리가 뭐다? 국가는 망해도 산천은 있다. 국파산하제.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도 된다. 김대중이 아니라도 된다. 중요한 건 백성이 잘 살아야 된다. 이 나라가 노씨 가문이 아니고 김씨 가문이 아니다. 이거를 꿰뚫고 단성소를 올린다고. 그래서 한 히트를 치는 거죠. 자, 이제 그럼 또 비디오 돌아갑니다. 자, 이게 옥녀봉, 여기 지금 남명조식 선생님 밑에 있는 또 다른 하나 무덤입니다. 저는 남명조식 선생님 앞에 상석 있는 데서 찍은 거거든요. 여기 이제 옥녀봉이고요. 옥녀봉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산줄기를 배틀 비단으로 본 겁니다. 비단을 쫙 펼치듯이, 배틀로 보듯이. 비단 한 피를 나는 다 짜지 못했고, 태계는 배 한 피를 다 짰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옥녀 직금형입니다. 다음. 이 국파산하제 이야기하고 국군사 사직하니까 너무 엄숙해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맞은편에서 옥녀 직금형 자리에서 남명조식 선생님 자리 쪽으로 찍은 겁니다. 여기 잠두혈입니다. 누의 대가리. 그 위에 가장 운동성이 많은 대가리 위에 올라간 게 남명조식 선생님 무덤입니다. 이게 몸뚱아리고요. 그럼 이 혈들은 뭐다? 이 무덤들은 볼 필요 없다죠. 몸뚱아리에 있는 혈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단지 남명조식 선생님이 들어갔으니까 몸뚱아리라도 올라붙겠다라고 한 건 뭐다? 베끼기 무덤 풍수란 얘기예요. 옛날 양반이, 큰 어른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 산에 같이 묻으면 같이 영을 받겠다는 거지, 전기를. 베끼기 무덤이다. 자, 다음이요. 이거 어디입니까? 북옥 하와이입니다. 북옥 하와이의 뒷산이 덕암산입니다. 이덕자 있잖아요. 덕암산인데, 덕암산은 이 흘러내리는 줄기들이 아까 미녀봉 머리카락 흘러내리는 것 같이 좀 보입니까? 옥녀세발형입니다. 그랬을 때 주사는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상관없다. 이 줄기가 굵게 내려오는 게 세발형입니다. 굵게 내려와야 돼요. 둥글둥글하게 내려와야 돼요. 보통 우리가 내려올 때 이렇게 쪼삐쪼삐하게 갖고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옥녀세발형은 이게 둥글둥글한 것들이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머리 감을 때 어떻게 머리 감는다? 이래가 머리 감으니까는 산능선은 평평하다는 얘기예요. 고개를 숙였으니까 이게 어깨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옥녀세발형의 온천 직업을 갖는다. 된다, 안 된다? 된다. 물판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옆 측면 가서 보겠습니다. 저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만큼 쫙 흘러내리는가를 보자 이거예요. 다음. 옆쪽에서 보면은 이러고 흘러내리는 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옥녀세발형이란다. 토암산도 옥녀세발형이라 했습니다. 자, 그럼 옥녀세발형의 혈자리는 어디다? 다음. 옥녀세발형의, 그럼 옥녀가 머리를 감는 거니까 제일 윤이 나는 곳이 어딜까요? 당연히 머리카락이지. 그럼 머리카락 위에 묘들이 다 올라간 거예요. 장풍이고 나발이고 형sel은 상관없습니다. 바로 형국론으로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카락 위에, 윤기 나는 머리카락 위에 묘들이 다 올라갔다. 옆에 뭐 자청령 500호 안 따진다니까. 그렇죠. 득수가 이런 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득수가. 득수도 없죠. 그냥 머리카락 위에 그냥 찍고 들어간 거예요. 나무 심으면 되니까. 봉시가 안 되겠네요.
이게 지금 필름이 뒤집어진 거죠. 제가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오늘 아침에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필름을 다 빼고 다시 집어넣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만 강의하던 거에다가 더 추가시켜서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필름이 지금 몇 장이 좀 뒤집어진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이런 무덤은 그러면 의미가 없는 무덤입니까? 의미가 없는 무덤이 아니고 옥녀 세발령 위에 그냥 찍으면 명당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예. 머리 껴있는 머리카락이 올라갔다. 예. 이렇게 밑에 들어가가지고 좌청룡 우백호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바로 들어갔다. 예, 옥녀 세발형 힘으로 머리카락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둥글둥글한 능선들이 내려와요. 좁빗한 능선들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게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야 된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야 돼요. 옥녀 세발형은. 자, 다음. 어디겠습니까? 통도사 극락암입니다. 예. 이게 영치산입니다. 영치산에서 쭉, 요맥이네. 쭉 낙맥이 하나 딱 떨어져가지고 볼록하게 딱 올라온 거 뭐라 그랬습니까? 큰 산에서 하나 쫙 오다가 볼록하게 하나 살짝 솟은 거. 일단 요 잠시 풀 하나 째만한 거 하나 킬게. 요거 하나 킬게요. 큰 산에서 하나가 쭉 와가지고 뻥긋하게 탁 올라와 있는 거. 큰 산에서 뭔가 하나가 가깝게 떨어졌다. 낙지다 그랬죠. 낙지형인데, 예? 그 낙지형에 여기 야트막하면은 연꽃이요, 볼록하면은 매화요. 거기에 돌들이 튀어 있으면 도화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 물이 돌고 있으면 연화 부수가 됩니다. 뜰부자 물수자. 근데 물이 여긴 안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화 낙지가 됩니다. 그럼 연꽃은 결국에는 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부러 요 정문 앞에, 예? 그 이제 돌계단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연못 하나 파놓고 돌계단 올라가잖아요. 일부러 연못을 하나 판 겁니다. 연꽃에는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된다? 연못이 있어야 되므로. 그래서 연화낙지형이다. 요런 게.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 이렇게 도톰한 정도로 좀 나왔는데 실제로 가보면 더 납작해요. 직접 가서 보면. 이제 볼록한 걸 보여드릴게요. 매화의 느낌을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거 이제 가까이서 찍은 겁니다. 이 정도로는 원래 좀 더 안 보여요. 조금 더 낮아요. 좀 깔렸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요가 이제 극락암이죠. 극락암 센터 시방 안에 딱 들어간 거예요. 꽃 안에, 꽃술 안에. 다음. 요거는 이제 양수리입니다. 서울, 이제 양수리 쪽에 있는 건데, 남한강, 북한강이 만나는 곳인데, 이 맥세가 두두두둑 떨어져가지고, 연화부수. 요거는 나지막하죠? 전체가. 요거 연화입니다. 연화. 거기에 이 앞에가 지금 이 허연 것들이 뭐냐면은 요 라인이 남한강이거든요. 물이 돌고 있으므로 이거는 연화부수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물이 휘감고 돌고 있기 때문에. 큰 산에서 뚝 떨어져서 이런 모양새를 갖고 있는데 물이 돌므로 연화부수, 물이 없으면 연화낙지. 다음. 요건 이제 철마산입니다. 요 철마산. 그러니까는 노포동 쪽에서 덕계 쪽으로, 서창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산인데, 철마산에서 가까이 뚝 해가지고 요런 높이로 쫙 하나 떨어진 거 연화낙지입니다. 물이 돈다 안 돈다, 이 주위를 물이 돈다 안 돈다, 안 돌므로 연화부수는 아니다. 물이 없어도
여기서 이제 좀 잠시 고급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인조왕릉을 가면, 서삼릉에 가면, 인조왕릉을 가면, 물이 없어도 땅 자체가 출렁거림이 있으면 좀 어렵습니다. 가봐야 압니다. 그 말은. 출렁거림이 있거든요. 땅이 희한하게 울렁울렁거려요. 땅 자체가 물이 없어도 출렁출렁 울렁울렁거리는 게 있으면 물이 없어도 연하 붓으로 본다. 그건 좀 어렵습니다. 요 정도 높이라면 연하 낙지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거 똑같이 철마산입니다. 근데 크기가 전체적으로 아까 이렇게 평평했는데 작든 크든 이렇게 볼록한 거 있죠. 이런 건 연화가 아니고 매화 낙지라고 보시는 거예요. 좀 더 볼록해요. 이 바로 옆에 거거든요. 매화 낙지로 보면 된다. 어렵습니까? 그냥 그러는 갑다고 따라와십니까? 자, 다음이요. 자, 이거는 이제 경종릉입니다. 문정왕후의 아들 경종릉인데 요 뒤에가 둥그레이 소뚜껑 같이 생겼다. 그 다음 요 앞쪽으로 이게 지금 있어서 뒤에 능이 안 보이는데 앞주디가 이렇게 빠졌어요. 쭉 하고 길게 쭉 빠졌어요. 그래서 대가리가 치들고 있지는 않으므로 소뚜껑 등짝에 대가리가 쭉 뻗어나와서 이거를 자라로 봅니다. 지금 요소는 제가 찍었으면 한계가 맞은편 올라가서 찍었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안 돼서 제대로 못 찍었어요. 이 앞부분이 길게 몇십 미터가 앞으로 쭉 나온다고요. 자라 대가리처럼. 이걸 오항혈이라고 한다. 자라 대가리. 오항혈은 어디랑 똑같다? 도동서원. 현풍의 도동서원도 오항혈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자라 형국입니다. 등짝 이쁘죠? 둥그스름하이. 다음. 조금 더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여왕이 묵고 갔다고 하는 안동 하야마을 위의 봉정사입니다. 제가 여기서 맞은편 산을 찍어가지고 전주작이 이쁘다고 했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새가 촥 날라와가지고 대가리가 촥 내려온 거, 전주작.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을 봉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봉황의 어깨 쭉지 날개 기세가 좋은 거에 대가리가 이러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여기까지 감싸고 있고요. 좌청룡이. 이쪽 날개가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좌청룡과 우백호가 완전히 겹쳐버렸죠. 그죠? 봉황이 내려오면서 이거 봉황으로 보셔야 된다입니다. 봉황. 제 눈높이로 맞추세요. 요건 대가리고요. 대가리 앞에 딱 들어온 거거든요. 대가리 아가리에 봉정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렇게까지 완전히 감싸버렸죠. 감싸버렸기 때문에 뭐라 그런다? 비봉귀소라 한다. 둥지를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둥지 안에 이제 절이 들어간 거다. 비봉귀소형이다. 또는 비봉포란형이다 해도 되겠죠. 알을 감쌌다. 날개로 완전히 감쌌죠. 저도 맨 처음 이거 봉황으로 맨 처음 안 보였어요. 제가 지금 이 봉황이라 해도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압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기세가 이 정도로 두두둑 튀어 있는 거에 대가리 내려오면 봉황 대가리로 보면 된다. 다음. 자, 이게 요번에 이제 가서 지수 IC 가서 보게 될 오리지널 또 비봉귀소입니다. 뒤에 날개쭉지 보이세요? 날개쭉지에 대가리가 쫙 하고 내려와가지고 삼각형으로 대가리 좁빗하고 눈까지 쫙. 이 집이 구인의 집입니다. 이게 구인의 뒤에 가가지고 이제 찍은 건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지수 가서 볼 겁니다. 답사 가면서부터 이거 그대로 볼 거예요.
근데 구인의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형국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럼 봉황이 날라 들어오는데 이 집 주변이 이제 야트막한 산으로 일렬로 쫙 돼 있습니다. 이걸 둥지로 보는 거예요. 봉황이 날라 들어오면서 둥지로 들어온다. 비봉귀소형. 돌아올 귀자, 둥지 소자. 봉황처럼 보이세요? 이거는 보여야 되는데 안 보입니까? 등짝 날개, 기세 좋은 등짝 날개 바위들 우두두둑 튀어 있고요. 제가 잠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날개가 꼭 두 개가 아니래도 된다. 기세가 있게 봉황이 날개가 이래도 된다, 여러 개가 있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전형적이죠. 이것도 전형적인 봉황입니다. 다시 한번 또 다른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가리가 좀 가렸죠. 날개에 대가리가 촥 내려다가 한번 튀고 쫙 빠져나옵니다. 눈 깔려 있고요. 봉황 대가리만 구름에 딱 가렸네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서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둥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봉 귀소형이 된다. 바로 치수 IC에서 딱 찍은 거예요. 한 100m 가가지고.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군부, 이쪽으로 오면은 진성. 가서 보시면 이제 좀 더 산뜻합니다. 날씨가 좋아야 될 건데. 다음. 이게 출렁출렁이네. 천왕봉, 지리산 천왕봉, 중봉. 자, 봉황 대가리가 이 산줄기 타고 두두두 대가리가 내려옵니다. 쭈삣하게. 이쪽에 날개 하나, 이쪽에 날개 하나, 천장은 튀고 있어요. 봉황이죠. 지리산입니다. 기세가 보이세요? 봉황의 기세가 날개가 꼭 아까처럼 두 개일 필요가 없고 두두두둑 튀고 감싸고 주둥아리가 딱 들어오죠. 제 사부님 집이 요입니다. 연구소가 지리산 산청 요 딱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있으면 공부 잘합니까? 이 정도면 터가 센 데죠. 이 정도 봉황의 기세면 아까 그것보다 좀 더 세죠. 그러다 지리산 이줄기를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써리봉 돌아가지고 이거 왕등제로 해갖고 내려오는 기세이기 때문에 기세가 아주 셉니다. 골치 아프죠? 네? 터가 아주 세죠, 여기는. 줄기 보세요, 얼마나 세게 비는가. 그런데 센 데 있으면 어디 되는 거야? 키 약한 일이 제 교수님 스타일이 안주하는 스타일이 아니시거든요. 센 만큼 강해지시는, 풍수에 땅에 관한 한 센 만큼 강해지는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는 본인은 여기가 더 좋다 그럽니다. 극락암처럼, 통도사 극락암처럼 포근하게 그냥 푹 퍼진 데 있으면 산만해서 안 된대요. 요 자청령 우백호가 쫙 모아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수도 있다. 포근한 게 아니고 혈장이 좀 쪼아준 느낌. 뭐가 있느냐 하면 세조 수양대군 같은 경우에도 능을 보면은 전주작이 앞으로 가까이 있어요. 세종대왕의 전주작은 좀 멀리 있거든요. 근데 수양대군의 전주작은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빨리 발복하려고. 전주작이 가까이 다가 있으면 빨리 발복한다는 소리 있거든요. 자, 다음. 이제 이게 한눈에 좀 안 보이는데 요만큼이 대가리고요. 우복입니다. 우복형. 소 뱃속에 마을이 있지 않은 겁니다. 소가 누워있는 거. 요쪽에 대가리고요. 그 다음 요게 출렁출렁 몸통을 끌고 이쪽으로 꼬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마을이 만들어진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고 요거 앞에는 뭐가 있다? 풀더미 안산이 있다. 안자는 책상 안살 썼죠. 머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도로 난다고 이제 한 칼 먹었죠.
우복형입니다. 여기 우복형의 이것도 전형적인 한 특징입니다. 마을 중에 풍수형국 마을 중에 제일 많은 게 우복형입니다. 개수로 말하면 랭킹 1등 우복형 또는 와우형 들어놓을 와자 와우형. 자, 다음 요걸 그 옆에서 찍어본 겁니다. 요게 이제 대가리, 아까 그 대가리, 그 다음에 이제 한 바퀴 뺑 돌아서 꼬리 쪽에서 찍은 거예요. 그 안에 마을이 입지한 겁니다. 네, 이게 막상 가서 보면 잠시만요. 여기서부터 이게 어디냐면은 장수 IC에서부터 마이산 진안 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평촌이라는 마을인데 이게 엄청 완만해요. 길다래요. 진짜 소가 배 가죽이 늘어질 듯이 지익하고 누워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는 가깝게 보이지만 실제로 가보면은 여기서부터가 완만해요. 소가 진짜 누워있는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완만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완만해요. 다음. 예, 요건 아까 봤던 거고, 다음.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조계종의 첫 번째 사찰이었던 진전사지입니다. 속초공항에서 앞마을로 좀 더 들어가면, 신로암 막국수집 아십니까? 속초공항 옆에 신로암 막국수집 있잖아요. 거기서 더 앞마을로 들어가면은 진전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도의국사가 조계종을 창시를 하죠. 그래서 도의국사가 만든 터가 이 터입니다. 근데 이 터가 지금 비어있죠. 터만 남았고. 저희들한테 이제 풍수 프로젝트가 와가지고 이 터가 옛날에는 어땠을까? 법당은 어디에 있고, 요사체는 어디에 있고, 기타 등등 건물들은 어디에 있고, 왜 이 터의 도의국사가, 조계종의 창시자인 도의국사가 이 터를 잡았는가를 풀어달라고 조계종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강원도 회주한테서. 그래가지고 이제 답사를 하면서 찍은 건데, 이것 또한 우복입니다. 대가리가 이만큼. 그 다음에 능선이 이렇게 있고 꼬랑지가 여기까지 딱 들어와가지고 그 가운데 들어간 게 우복입니다. 보이세요? 소 대가리 찾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완만하게 내려와가지고 이 터에 소가 누워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풍수에서는 형세와 형국을 막 넘나들어야 돼요. 이제 그게 좀 안 쉽어서 그렇지. 이것도 우복이다. 자, 다음이요. 요거는 남사마을 옆에 바로 옆에 남사마을이 아까 그 용이 뽀뽀하고 있는 거 용 한 마리 맨 처음 봤죠? 이쁘장한 용이요. 그게 이쪽에 있습니다. 그다음 이쪽에 남사마을이 저쪽에 있고 여기 이제 근데 요거는 대가리가 삼각형에 가까워서 요걸 개로 봅니다. 예, 요 대가리고 요렇게 한 마리 봐서 그 다음에 소냐 좀 어려운 말인데 결국엔 정서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개냐 소냐를 꼭 대가리 가지고 삼각형 좀 더 삼각형이면 개고 좀 덜 삼각형이거나 부드럽게 동글동글하면은 이제 소로 보는데 거기에 플러스 뭘 봐야 되냐 편안하거나 더 누워있는 느낌이면 소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적인 정서로 그대로 소에 대한 느낌 개에 대한 느낌 퍼질러졌다라는 느낌이면 개고요 푸근하다라는 느낌이면 소로 봐야 됩니다. 그때는 얼굴 형태를 좀 무시를 조금 해도 돼요. 꼭 얼굴만 갖고 따지는 건 아니다. 전체적인 그 산의 어떤 느낌 정서 분위기 가지고 소냐 개냐를 따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엔 개입니다. 물론 마을이 입지에 있죠. 다음 요거는 이제 똑같은 봉우리가 3개가 있다 그래서 삼품형이라고 합니다.
그 혈자리는 이제 가운데 센터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쁘장하게 삼품형인 경우도 있고요. 요렇게 한능선이 싹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것도 삼존불형. 불교의 입장에서는 삼존불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앞에 특별히 뭘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이미 형국을 하나 갖는다죠. 자, 다음. 이게 가조분지의 이쪽 편에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고속도로인데, 이쪽에서부터 쭉 이쪽으로 가면 이제 해인사 가는 겁니다. 광주에서 이쪽으로 이제 동쪽으로 대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남쪽에 있는 게 미녀봉이고, 그 다음 북쪽으로 보이는 게 끊어서 읽을 게 어디냐면 요만큼 이제 끊어서 읽으세요. 요만큼. 요거는 지금 어렵습니다. 근데 무슨 동물로 보이세요? 동물입니다. 식물 아닙니다. 저는 맨 처음 물개라고 이야기했다가 욕 뒤지게도 맞았어요. 물개가 공놀이하고 여기다 공 하나만 딱 씌워주면 물개더라고. 근데 물개가 어딨노?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몸집이 통통하다 and 이놈이 이렇게 생겼죠. 닭벼슬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몸통이 같이 새 모양과 비슷함으로 이거를 뭐라 그런다? 날비자, 하늘을 고개를 쳐들고 날아가는 듯하다 해서 비계산이라 합니다. 예. 이거는 좀 어려운 게 기세로 봐야 돼. 기세로. 닭벼슬과 기세로 봐야 비계산이라는 게 이해가 돼요. 계룡산처럼. 계룡산도 닭벼슬이 있거든요. 그 다음 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계룡산이라고 이름 붙였듯이 요 부분이 닭벼슬처럼 보인다. 그럼 저 부분을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다음. 이거예요, 이제. 닭벼슬. 이거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썰이봉이라고도 배고픈 동네에서는 했다. 풍요로운 동네에서는 금계라고 했다. 네. 자, 다음이요. 이건 이제 서창의 영산대학교입니다. 이 윗산이 이제 영치산에서 천성산 쪽으로 지나가는 거거든요. 천성산 가기 몇백 메다 전에 이제 맥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영산대학교는 어떤 형국이냐 하면 예? 밥상형입니다. 밑에 마을과 영산대학교 마을이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규모가 작으면 뭐라 그런다? 소반형이라 한다. 밑에 올라가 있어. 예, 밑에 마을과 학교가 둑 하고 떨어져 있어가지고 밥상에 올라간 듯 해서 소반형이라 그런다. 그럼 이게 넓으면 쟁반형이라고 합니다. 또는 금반형, 금금자를 써서 금반형이라고도 한다. 근데 여기에 영산대학교의 뒷산 이 위에를 보면은 토성이에요, 토성. 토성 뭐라 그랬죠? 일자가 토성이라 그랬죠?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 토성이 됐기 때문에 그냥 소반형이라고 이름 붙이고요. 영산대학교에다가 기맥을 내려다주는 이 뒷산이 토성이 아니고 옥녀봉처럼 돼 있는 상황에 밑에 영산대학교가 자리했다면 옥녀소반형이 되는 거예요. 옥녀봉이 뒤에 없기 때문에 그냥 소반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들을 만들어낼 때. 주체가 옥녀봉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반형. 근데 쟁반처럼 떠 있습니까? 그럼 쟁반형에는
반찬 그릇들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건물들을 다 반찬 그릇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물잔도 있어야 되니까 동그란 것, 건물 지은 것도 잘 지었다. 술잔도 있어야 되니까. 자, 이게 금반향입니다. 다음. 이거 조금 더 가까이서 찍은 거네요. 밑에 마을이랑 이 마을이랑 훅 하고 떠 있다. 다음. 이건 이제 끝나가는 것 같네요. 여기 뭐다? 금샘이다. 예? 금정산의 금샘입니다. 이게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찍은 거예요. 제 교수님이 1993년도에 부산일보 연재하다가 금샘을 찾자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국여지 승남에 보니까 260년 전에 동국여지 승남을 보니까 금샘이라는 것이 금정산에 있는데 가로 몇 척, 세로 몇 척, 높이 몇 척이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그동안 사장돼서 찾지를 아무도 못한 거예요. 근데 이 금샘이 그 옛날 책에는 있는데 왜 못 찾느냐 이거지. 왜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근데 이 금샘이라는 것 때문에 또 연결된 게 뭐다? 범어사의 물고기어자를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을 하기에 범어사와 금샘이 연결이 돼 있다면 분명히 산줄기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산줄기도 연결돼 있을 것이다. 다른 지맥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교수님이 어떻게 탔느냐면 대웅전 뒤에부터 범어사 대웅전 뒤에서부터 무조건 산줄기를 벽으로 기고 타고 이러고 가신 거예요. 이러고 길도 없는 길을 무조건 산 능선만 타고 올라가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등산객들은 금샘을 찾으려고 숱하게 찾았는데 등산길로만 찾으니까 빈다 안 빈다? 안 빈다. 금샘 올라가신 요거 보신 분이요. 밧줄 돼 있죠. 그죠? 흰 밧줄로 해갖고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교수님이 찾기 전까지는 밧줄이 없었으니까 못 찾은 거예요. 뒷길로 따로 들어가는 게 따로 있어요. 배낭 메고 못 들어갈 정도로 좁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배낭 지고 들어가면 그 구멍으로 안 들어가지고 저는 배낭 지고 겨우 들어가지더라고요. 그 밑에 구멍으로 딱 해서 나가니까 이거 딱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산일보에 그때 부산일보에 연재하실 때였거든요. 3년 동안. 그래서 그때 연재할 때 이 사진 와이드 칼라판으로 쫙 내놓으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알려진 거예요. 몰랐지 10년 동안. 10년 전부터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다음. 그 다음이요. 몇 분 남았습니까? 지금 15분 남았어요. 15분 남았어.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오행산으로 들어갑니다. 목형, 화형, 토형, 금형, 수형. 근데 오행산은 생각보다 형국론 잡을 때 필요 안 합니다. 오행산은. 우리가 여기서 오행산 억수로 중요할 것 같죠? 안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오행산 거의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부담감 갖고 보시지 마세요. 장 쓸 때, 38장, 49장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게 이거거든요. 그런 산모양이 필요한데 형국론 잡을 때는 짜달새 필요 없다.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잡아 들어가는 게 형국론이다. 목형, 제가 설명으로는 목형에 가까운 게 옥녀봉이고 화형에 가까운 게 신선봉이라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기세로 잡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형이다, 화형이다 이런 거 필요 없다. 자, 이거는 솟아오른 느낌이다. 당연히 목형이다. 부드럽죠? 그 다음 전주작으로서 얼마나 이쁩니까? 날개 촥촥 펼치고 대가리가 이러고 탁 나오고 전주작으로도 이쁘다. 이건 어디냐? 속초 위에 간성의 왕곡마을입니다. 5대 민속마을 중에 하나. 전주작으로 딱 보입니다. 목형입니다. 일단은 다음. 이거는 서창 쪽에 있는 용천산입니다. 용천산을 밑에서 부산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금형으로 보이고 서창에서 내려올 때 보면은 이쁘장한 목형산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좀 그런데 목형산. 다음. 이것도 목형산입니다. 시루봉이라고 하는데 김천 수도사 가는 길에 수도산에 수도암 가는 길에 근데 이런 오행산들은 참 많아요. 제가 뭐 오행산만 20장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냥 군데군데 아무데나 찍으면 오행산 다 맞습니다. 자, 이거 목형산입니다. 다음.
이건 화향산이죠. 뾰족하게 이건 화향산이다. 다음. 이것도 화향산입니다. 요 정도 뾰족하기는 돼야 필봉이라 합니다. 부필자. 근데 요 정도도 좀 필봉이 이건 좀 점수를 깎아야 되는 게 너무 두툼해요. 뾰족하기는 필봉이 됐는데 너무 좀 두툼해. 가녀리지 않고. 이걸 어느 시각에서 찍으면 또 이쁘장하게 착 날이 쓴 것처럼 딱 보인다고요. 이게 지금 좀 두툼하게 이래 보이는데 어느 지점에서 보면 이렇게 이쁘장하게 또 나옵니다. 요거를 이 동네 마을에서 뭐라 그런다? 필봉이라 한다. 필봉이라 합니다. 필봉입니다. 자, 그럼 요것도 하나의 형국이 또 다른 형국, 오늘 배운 형국 중에 하나 비는 거 있습니다. 어떤 형국이 빕니까? 필봉 말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 뾰족함으로 고사라기보다는 선인독서형이라고 하는 말이 좀 더 맞겠죠. 이거 책상으로 보고 신선으로 보고 신선이나 고사로 보고 고사독서형, 신선독서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이요. 아유, 이것도 필름 거꾸로 끼쳤네. 죄송합니다. 앞에 이런 산을 토형산이랍니다. 토형산. 근데 이런 줄기로 들어오는 걸 맥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령이죠. 죽을 사자. 이런 산기운을 우리 집으로 받으면 안 되죠. 이건 사령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토형산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제 찍은 거고요. 요게 오행상 중에 뭐? 목형산. 예, 목형과 토형을 같이 갖고 있다. 자, 다음. 이거 가까이 좀 목형산이죠. 이것도 지금 필름이 잘못 긴겨져 있네. 나중에 고치지 뭐. 예, 저 목형산. 다음. 요거는 요것도 토형산으로 보십시오. 약간 볼그스름하게 올라는 왔지만 거의 수평이다. 그래서 이거를 일자문상이라고도 한다. 다음. 이건 아까 노적봉, 부봉처럼 생긴 거, 부자부자, 부봉처럼 생긴 거 금형입니다. 금형이 대표적이죠. 금형 쉽죠? 예. 다음. 요것도 금형이죠. 다음. 이것도 금형이죠. 왕곡마을이 봉우리가 5개가 있어요. 근데 다 목형, 금형 이런 식으로 억수로 이뻐요. 안원하이. 왕곡마을 혹시나 저 속초 쪽으로 올라가시면 왕곡마을까지 한번 들어갔다가 전주자 구현무 자청령 우백호를 한번 보십시오. 안원하이 느낌 좋습니다. 이게 5대 민속마을 중에 하나예요. 왕곡마을. 다음. 무슨 산? 아이, 뭐, 알잘없이 수영산입니다. 물결 치듯이. 88 고속도로 가다 찍은 건데, 다음. 이거는 진영휴게소 맞은편 산입니다. 이것도 역시 수영산입니다. 다음. 자, 끝났습니다. 형국론은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고 몇 분 남았어요? 9분? 오늘 슬라이드를 그러면 다 못 보는데 자향론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자향론을 다 끝마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할까요? 막 자향론을 9분 이상 걸리면 어때? 9분까지 너무 길어요. 그
가위하면 머리 찌네. 평균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풍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던 거, 안 그러면 여태까지 조금, 오늘 벌써 5번째 강의거든요? 5번째 강의를 하면서 궁금하셨던 거.